유형 10번 마지막 문제 들어갈게요. 어떤 유형일까?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글로 길게 나오기 때문에 이걸 잘 해석을 해서 기호로 나타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어느 연구소에서 토마토 모종을 심은지 3주가 지났을 때의 토마토 줄기의 길이를 조사한 결과 토마토 줄기의 길이가 어쩌고저쩌고 정규분포를 따른다라는 걸 보자마자 토마토 줄기의 길이 X 이렇게 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돼. 땡땡땡이 정규분포 따른다? 그 땡땡땡을 X로 놓고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나는 보자마자 토마토 줄기 길이 X 이렇게 놓으면 옆에다가 이제 X 물결 N 30,2의 제곱 이렇게 평균 콤마 분산 그 평균 콤마 표준 편차 제곱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죠. 자, 근데 이 연구소에서 모종을 심은 지 3주가 지났을 때 줄기 중 임의로 선택한 줄기 길이가 줄기 길이 이거 X로 놓기로 했죠. X가 28 이하이거나 또는 32 이상일 확률이니까요. 문제에서 원하는 걸 기호로 나타내보면 X가 28 이하 또는 X가 32 이상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건 여사건의 확률을 쓰면 좀 편할 거거든. 자, 그럼 28.00000이기 때문에 28 포함하나 포함하지 않나 어차피 똑같다고 했죠, 연속에서는. 그럼 얘는 1-P하고 28 초과 X 32 미만 해도 되고 두 번 붙여도 되고 결과가 어차피 연속에서는 똑같아요. 얘만 보면 되는데 이걸 보면 지금 우리가 항상 따라하세요. 확률은 넓이니까 결국은 우리가 표를 써야 되잖아요. 결국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0, Z 기준으로 봤을 때는 0 평균이라는 뜻이야. Z 시그마는 얘기야. 0.5 시그마, 1 시그마, 1.5 시그마, 2 시그마 떨어졌을 때 넓이를 주는 거예요. 그럼 얘를 보면은 28 평균이 30이란 말이야. 왼쪽으로 2가인데 2가 1 시그마야. 왼쪽으로 1 시그마. 32 오른쪽 1 시그마. 그 왼쪽으로 1 시그마 했을 때 넓이는 이거예요. 평균으로부터 오른쪽 1 시그마 넓이도 이거예요. 그래서 답이 얘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6, 8, 2, 6 이렇게 되겠네요. 없네? 저 1에서 빼야지. 1에서 빼야겠죠? 그래서 기호를 이렇게 쓰면은 실수를 좀 예방할 수 있어요. 1마 0.682 이니까 0.3173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요 기호로 다 쓰면 별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 근데 문장으로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걸 기호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것만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이게 표준 정규분포 표가 의미하는 내용이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표준화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죠. 자, 그 다음 여기는 힌트를 그러면 이렇게 써놓을까요? 이걸 필기할 만한 건 딱히 없어 보이고 토마토 줄기의 길이 여기 이 부분 있죠? 여기에다가 밑줄하고 옆에다가 X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리고 여기 밑에도 줄기의 길이 여기 밑에 얘도 이제 X 화살표 한 다음에 X 이렇게 써놓읍시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너희가 잘 해석이 안 될 수 있으니까 힌트를 내가 좀 많이 써줄게. 자, 유형 11번은 터프가 한 문제 있는데요. 어느 회사의 신입사원 N명의 연수 점수는 평균이 82, 표준 편차 5점인 정규분포. 뭐가 정규분포가 봤더니 연수 점수는 정규분포래요. 그 연수 점수 밑줄하고 또 X라고 써야겠지. 연수 점수하고 X 하면 여기다가 X 물결 N 82,5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연수 점수가 90점 이상인 신입사원은 24명이던데 얘는요 따라하세요. 인원수, 비율, 확률. 이거 확률에 대한 내용이 똑같은 거야. 인원수를 줬다 전체 인원수 대비 해당 인원수 그 비율이 확률이 된다. 이걸 이용하는 거라서 얘는 이제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애들 점수, X가 지금 점수였죠? X축 이렇게 놓고 평균이 82 이렇게 됐고요. 90점 이상 대충 90 이렇게 딱 끊어보면은 여기 이상의 요 비율이 전체 인원이 N명이죠? N명 대비 24명 이게 비율
확률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인원수가 주어진다. 비율, 확률을 주고 싶었던 거야. 거꾸로 확률, 비율을 줬다. 인원수를 거꾸로 유추해서 구할 수 있으면 돼요. 비율이란 전체 인원수 대비 해당 인원수. 이게 비율, 그리고 확률. 이걸 쓸 수 있으면 되고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이제 P 하고요. 점수가 X가 74 이상 80입니다. 이걸 구하시오니까 얘를 구하려면은 이 74랑 82가 평균으로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를 알아야 되거든. 평균 82. 뭐야? 82의 평균이네. 그 다음에 얘 왼쪽으로 얼마큼 떨어졌나 봤더니 왼쪽으로 8만큼 떨어졌죠? 그때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얘는요 뭘 줬냐면은 요만큼 더 8이었거든. 8만큼 떨어져 있어. 8점. 그럼 반대편 8만큼 떨어졌을 때 요 넓이도 똑같이 n분의 24가 될 거고, 문제가 원하는 건 얘 74점부터 82점까지니까 요만큼을 구하는 게 거야. 그래서 문제가 원하는 거는 이제 0.5 마이너스 n분의 24 2분의 1로 쓸 거야. 2분의 마이너스 n분의 24 이거 구해라라는 말이 있는 거야. 까지 얘를 했으면 좋겠고, 얘를 구해라, n 구해라랑 똑같은 말이에요. n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90점 이상이 비율, 확률이 이거다를 그대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얘를 보자마자 그래? 그림으로 나타내는 이 흰색 부분을 식으로 표현하면 P, 점수 X가 90점 이상 이게 n분의 24라는 비율이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내가 뭘 봐야 되냐면 여기가 몇 시그마 떨어진 건지를 봐야 되거든. 5가 1시그마잖아요. 8점이 몇 시그마인지 궁금하잖아. 시그마분의 8 하면 돼요. 5분의 8 하면 그게 몇 시그마인지가 나오는 거야. 얘를 좀 봐봐. 12잖아. 이거 시그마로 나누면 2시그마라고 계산이 되잖아요. 8, 여기 5 해버리면 돼요. 그러면 5분의 8시그마 떨어졌구나 하고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이거는 분수로 바꾸려면 분모를 10으로 봐주는 게 좋아. 분모 문제 2를 곱해요. 10분의 16이죠. 1.6이에요. 1.6시그마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 표준화를 하세요. 나는 근데 이게 편해서 1.6시그마 1.6이었지. 0.4 여기 0.45인 거야. 이게 0.4 아니네. 이게 0.45인 거예요. 여기 0.45. N을 안 구해도 되죠, 굳이. 0.45다. 1.6시그마 떨어졌으니까 여기 넓이가 이거를 구할 필요 없이 그냥 0.45다가 나와버려요. N을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데 굳이 안 구해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0.05 이게 N을 굳이 구해야 된다면 이게 0.05 이렇게 되면 100분의 하고 100분의 5 이렇게 되니까 N을 구해라 그러면 N이 뭔가 N이 왜 소수가 나오지? 20 아니네요. 네, 480명이네요. N 480 이렇게 계산하면 N 480이에요. 네, 20분의 1이라서 N 넘기고 20 넘기면 이제 480 N 480 이렇게 나오니까 근데 얘를 굳이 구할 필요는 없고요. 이 문제에서는요 힌트를 어떻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내 힌트를 좀 최소한으로 주고 싶거든. 어느 정도까지 줘야 내가 할 수 있을까? X축 이런 것도 좀 디테일하게 쓰세요. 그래야 문제 나왔을 때 내가 X냐 Z냐 이런 거 구분할 수 있으니까 Y냐 이런 거. 여기가 80 요만큼 여기가 90점 그리고 똑같은 간격인 것도 좀 되게 특별한 거죠. 8 차이 나죠? 이렇게 마이너스 8 해주면 이게 74점 인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우리가 여기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요 90점 이상의 사원이 24명이다 여기 요만큼을 이제 여기다 표시를 하면 여기 비율 또는 중거랑 똑같아. 인원수를 줬다, 비율을 줬다, 확률을 줬다가 되는 거라서 n명 중 24명. 좀 까다로우면 좀 더 어려운 문제였으면 n까지 구해서 뭐 이신수의 수를 막 a라고 하고 a 플러스 n, am 뭐 이런 거 구하라고 둘 다 구하라고 하겠죠. 얘는 n을 안 구해도 문제가 풀리는 문제이긴 해요.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 주면 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써줘야 돼. P하고 X가 90 이상
2 n분의 24다. 이렇게. 이거를 굳이 안 써도 이것만 보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떠올리고 이렇게 해줘도 이렇게 떠올리고 두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이 풀수록 뭐가 볼까요? 이 부분을 내가 지금 그래프로 나타낸 거야.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 궁금하잖아. K점이 몇 시그마인가요? K를 시그마로 나누면 몇 시그마인지를 구하는 방법인 거야. 8점이 몇 시그마예요? 시그마보다 8 하면 몇 시그마인지 알 수 있어. 시그마가 5였죠? 아, 5분의 8 시그마구나. 10분의 16 시그마구나. 1.6 시그마구나. 0.4 이렇게 바로 나오면 돼요. 요 내용 인원수를 비율로 바꾸어서 해석하는 거. 전체분의 인원수가 이제 비율, 곧 확률이랑 똑같다 라는 걸 이해를 해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것도 필기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필기를 해야 될까? 나는 이런 거는 예시 문제로 좀 넣으면 개념표를 넣으면 좋긴 하겠네. 네. 이런 것도 개념으로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전체 이걸 필기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인원 수가 줄여서면 아니 전체분의 인원수. 원래 엄밀하게 말하면 전체 인원수분의 해당 인원수가 맞긴 한데 이렇게만 표현합시다. 이거는 비율을 준 거고요. 이 비율은 꼭 확률이랑 같은 겁니다. 얘네들 관계를 이해할 수 있으면 내가 문제 푸는데 이게 계속 나오거든. 저렇게 필기를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 전체 수, 전체 분 인원수는 비율. 이거 내가 개념 프린트에 넣어줄게. 나중에 복습할 때 이렇게 복습합시다. 그리고 시그마 구하는 방법. X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궁금하면은 시그마로 나눠버리면 몇 시그마인지 알 수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 12번 유형의 터프가 두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 어차피 오늘 개념 안 하고 문제만 푸니까 개념은 다 나갔지 그때 우리? 개념 다 안 나갔니? 윤규야 개념 다 나갔니? 기억이 안 나? 혹시 나 기억나니? 그래? 야 커트라인 나왔어. 커트라인? 저번 시간에 커트라인 했을까? 세 명 어떤 거 같아? 전혀 모르겠어. 얘는 어떤 거 같아? 모르겠어? 그럼 이거 설명 이해는 되니 얘들아? 이해는 돼요? 오케이. 이거 내가 또 혹시 모르니까 또 두 개 다 풀어줄게. 개념은 혹시 모르니까 같이 좀 설명을 해야겠네. 내 그 출석부에 내가 숙제를 어디까지 했는지 써놓고 진도를 어디까지 했는지 아예 안 써있어도 애매한데 그것도 써야겠네. 봅시다. 어느 회사 직원의 어느 날 출근 시간은 평균이 66.4, 표준편차 15인, 정규 분포를 딴다 하니까 지호야, 내가 이거 읽자마자 어디에 뭐라고 표시할까? 지호 씨가 밑줄 한 다음에 옆에다 뭐라 쓸까? X 한 다음에 내가 밑에다 다 뭐라 쓸까? X 물결 N 이렇게 쓰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으면 이게 이게 내가 푼 건가? 아니면 애들이 푼 건가? 하고 내가 헷갈려요. 하고 이제 X 물결 이제 나랑 오래 같이 하잖아. 그럼 이제 너네 문제 푼 거 보다 보면 이거 내가 푼 건가? 아니면 애들이 푼 건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 글씨체도 뭐 차이가 별로 없으면 구분이 안 돼요. 애들이 소화를 잘하면. 봅시다. 이날 출근 시간 X가 73분 이상인 직원들 중
40%, 중에서 40%, 73분 미만인 직원들 중 20%가 지하철, 와, 조금 뭔데요? 이용하였다. 아니네. 이날 출근한 회사 직원들 중 한 명이 지하철 이용할 수락률 P지하철. 야, 전차율 법칙이네요. 지하철을 탔으면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면 여기 나온 게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P 하고요. 지하철을 탔다. 73분 이상인 직원들의 40%. 이거는 73분. X가 73. X가 73 이상이고 지하철. 이건 공부하기 되게 좋네. 기호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또는 X가 실제 문제 풀 때 이렇게 쓸 필요는 없어. 근데 이 X건 바로 숫자만 써서 계산할 수 있거든. 근데 이걸 할 수 있고 숫자 계산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연습할 기록 써보자. 73 미만이고 지하철로 배반 사건. 73 이상이면서 동시에 73 미만인 건 불가능하니까 따라하세요. 배반 사건의 합사건. 베이스 정리할 때 첫 번째 단계가 이거였어요. 복잡한 사건을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더 합사건으로 해석을 한다. 근데 그냥 합사건이 아니라 겹치지 않게 배반 사건에 합사건을 나타내주면 확률의 우선정리 P 교 지하철 더하기 P하고 X73 미만. 야, 문제 되게 좋다. 교 지하철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때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확률의 곱셈정리에 의하여 P하고 X73 이상 P하고 지하철 바 X가 73 이상 이걸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걸 전체 확률 법칙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 이 부분 있잖아요. 73분 이상인 사람만 봤을 때 지하철 탔을 확률, 비율, 인원수인데 그게 여기 있어요. 73분 이상인 직원들은 40%이 부분을 기호로 나타내면 P하고 지하철 바 73분 이상. 이게 비율, 확률. 이렇게 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는 지금 조건 확률 가는 문제예요. 이걸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고요. 그게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얘는 호주가 몇인지 알겠니? 이거 몇으로 숫자를 쓰면 될까? 73 미만인 사람들 중 지하철을 탄 사람의 확률, 비율, 인원수 뭐 이런 내용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아? 뭐야? 아씨, 야, 보이지도 않으면서 안경 안 쓰고 있어. 10분의 2. 네, 여기 10분의 2입니다. 그걸 기호로 나타내자면은 기호로 표시를 해줄게. 너네가 이해하기 편하게. 나와. 초록색 부분이요. 70분 미만인 직원들 중 20%가 지하철이다. 이게 73분 미만. 출근 시간이 73분 미만인 사람들 중에서면 조건 확률인 거야. 걔네들만 봤을 때 의미이기 때문에 뭐할 때라는 표현이 없어도 조건 확률로 이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일단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자, 그래서 그럼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거는요. 이 친구랑요. 이 친구만 구하면 돼요. 이거를 우리가 정경포를 이용해서 얘를 이용해서 얘와 얘를 구해서 숫자를 하나씩 계산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체적 법칙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이걸 뭘 곱하고 뭘 더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아씨 이거 곱하고 더하나? 그냥 더하나? 되게 애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이 과정을 이해를 너희가 해야 풀 수가 있어요. 일단 계산을 한번 해줄게.
자, 73 이상 이거부터 할 건데 미친 소수점이 나왔어. 미친 거야. 이렇게 지저분해. 73에 66.4 몇 차이 나냐 이거. 67이랑 지금 6.4, 6.6 차이 나네요. 15분의 6.6 3으로 나누면 5분의 2.2 10분의 4.4 100분의 44 44%네요. 아 44 0.44씩은 0.44씩은 여기 0.17 이거 0.17 근데 이게 모양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0.17 여기는 이제 0.33 이게 이제 0.33이에요 지금. 자 73 미만일 때니까요. 여기 73이거든. 여기 아까 확인했죠? 미만일 때는 여기 6번 이니까 여기는 0.67 여기 0.67 다 확인부터 해봅시다. 자 그럼 100분의 1로 쓸게요. 100분의 33 이게 73 이상 곱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0분의 67 10분의 이렇게 되니까 또 1000분의 1을 통분해 주는 거고요. 1000분의 하고 4, 3, 12가 132 얘는 134 이렇게 되네요. 다음에는 260 소수로 나왔다면 0.266 답은 5번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가 이건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개념은 조건 방위에서 우리가 전체 확률 법칙 그냥 쓴 거예요. 조건 방위단을 쓰는 거예요. 베이스 정리의 부모 부분이에요. 전체 확률 법칙. 이거는 앞에서 했던 내용이거든. 뭐 앞에서도 조건 방위단에서 많이 나왔거든. 근데 조건 방위로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조건 방위 파트에서 했던 건데 그거를 정확히 이해해야 풀 수 있고 이것도 정확히 이해를 해야 풀 수 있고 지금 얘랑 이거 실제로 내가 문제 푼다 난 요것만 썼을 거야. 요것만 쓰면 끝낼 거야. 이렇게 쓸 수 있는 근거를 내가 지금 너희한테 설명을 해준 거야. 이런 이유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가 된 거야. 그리고 또 하나 그래프를 보고 내가 특정 확률을 구해라 하면은 이거 하나 구하는 게 원래 한 문제로 나와야 되는 거야. 거기다가 덕지덕지 조건 확률 문제 전체 법칙 내용 다 붙여놓은 거야. 자 이거는 뭐 너희가요 몇 시간 떨어졌는지 계산하기 힘들면 표준 하나 해버리세요. 익숙하면은 나처럼 하고 아직 좀 힘들다 그러면 표준 하다 보면 나중에는 표준 하는 중에 몇 시간인지 알아버려가지고 그냥 쓱싹 할 수 있게 될 거야. 자 이 표시를 한번 이거 표시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거 밑줄 이렇게 해주시고요. 물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P지하철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왜 곱하고 더하고 곱하는지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니까 한번 따라서 써볼게요. 문제 되게 좋대요. 시간이야? 엄청 많이 기출일까? 엄청 문제를 잘 냈네. 차근차근 한번 써보시고요. 다 쓴 친구는 다른 친구 쓸 때까지 위에 문제들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요거 필기만 하면 다른 거 아무것도 쓰지 마. 나머지 마무리는 너네가 하세요. 앞으로 문제
치고 엄청 좋네요. 다 썼으면 앞에 이 유형 다른 문제 푸세요. 이게 쓴 것 같으면 통계 파트는 개념 자체가 여기 너무 좁기 때문에 문제 말장난에 안 넘어가게 여기가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어요. 다음 걸로 넘어가 볼까요? 자, 유형 10. 아니네. 하나 더 있네. 도전해 봅시다. 이거 3분 줄게요. 1292번 도전. 못 풀어도 괜찮으니까 그 잘못 해석해서 이제 문제가 안 풀리는 경험 자체도 좋은 경험이에요. 그래서 해보고 내가 이 부분을 이렇게 실수했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너네가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자, 같이 한번 볼까요? 혹시 푼 사람 손? 시간 빠졌는데 푼 사람 있긴 있네. 자, 같이 봅시다. 이거 원리 자체가 아까랑 완전 똑같거든? 그럼 바로 나는 답만 구할게요. 자, 얘를 어떻게 푸냐라고 한다면 결국은 P 거리를 X로 둘게요. 시작하는 거리. PX가 1704 아니야. 거리가 2000 이상 곱하기 100분의 15 더하기 1-P 거리 2000 이상 거리 2000 미만이라는 뜻이죠. 곱하기 20분의 1 하면 답이에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기호로 한번 나타내주자면 이거 먼저 볼게요. X 물결 N 1740,500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거 먼저 구하면 끝낼 거야. P하고 X가 2000 이상 이것만 구하면 2005. 자,
자, 이거는 몇 시그마 떨어지는지 보면요. 차이가 260 차이거든요. 500분의 260, 1000분의 520, 0.52. 네, 0.52. 그럼 얘는 그래프를 상상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0.52 시그마 떨어졌을 때가 이거는 요 넓이가 지금 0.2니까 요만큼은 0.3이다 되게 0.3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2000 미만 하면 1-0.3대 0.7인 거야. 그래서 답을 구해라 그러면 10분의 3 곱하기 얘네들의 15%? 100분의 15. 10분의 7 중에서는 100분의 5는 1000분의 45 플러스 35 80 0.08 와! 답이 없네. 1000분의 80 12.5분의 1 약분 4로 해야 되겠네요. 25분의 2 답이 없어. 10 아 이걸 구한 게 아니었구나. 아 똑같은 문제로 생각했어. 아 뭐야 이거 보는 거잖아. 아씨 그냥 베이지 정리 문제였잖아. 전체적인 법칙이 아니라 2000x가 2000 미만 바 하고 작아요. 네네씨 베이지 정리인데요. 자 얘는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p 자가용분해니까요. 그 자가용이 아까 내가 썼던 게 분모에 있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p하고 x가 2000 이상 p하고 자가용 바 x가 2000 이상 더하기 p하고 x가 2000 미만 아 귀찮아 p하고 자가용 바 하고 x가 2000 미만 얘 1번 이 친구 2번 1 플러스 2분의 이거 보는 것이 2번 이거 보고 이거 보면 이거 플러스 이거 하니까 끝나는 거죠. 이게 아까 구했던 건데요. 까먹었어. 45 3 이게 1000분의 100분의 1000분의 45 이게 1000분의 35 이게 1000분의 35니까 분자만 보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이제 80분의 35 5로 나누면 14분의 7에서 2분의 이게 왜 2분의 1이지? 16이었죠? 큰일 날 소리네요. 다 넣어야죠. 2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아까는 전체적인 법칙이고요. 지금은 베이지형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 자체를 정확히 이해를 해야 왜 얘 곱하기 얘 더하기 얘 곱하기 얘 분의 얘 곱하기 얘 인지를 너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고 이거 같은 경우는요 중간과정을 한번 써줄게. 첫 번째 조건 방정의 정의를 씁니다. 그렇지 않아요? 분의 p하고 x가 2000 미만이고 또 작아요. 조건 방정의 정의를 쓰고 그 다음 분모를 구했는데 못 구하겠어. 그래서 이거를 배반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내면 p하고 x가 2000보다 작다. 얘를 먼저 쓸게. 이번에는 교 작아요. 공부할 겸 씁시다. 더하기 하고 p하고 x가 2000 이상 교 작아요 하면 이거는 배반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내고 확률의 같은 정리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하나는 그냥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 여기서 하나는 그냥 확률, 하나는 조건 확률. 아 존나 있어. 이렇게 쓴 게 확률의 곱셈 정리를 쓴 거야. 조건부 확률의 정의를 쓰고 배반 사건의 합사건으로 나타낸 후 확률의 덧셈 정리를 쓰고 확률의 곱셈 정리를 썼다. 말이 존나 길잖아요.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줄여서 베이지 정리라고 부르는 거야. 또는 분모해서
아, 못 구하겠는데? 배반 사건에 합사건 나타내고 확률의 덧셈 정리로 바꿔주고 곱셈 정리 쓴다. 이 분모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계산하는 걸 전체 확률 법칙 이런 줄여서 부르는 거예요. 너무 기니까. 우리 교육과정상 설명할 수 있지만 말이 너무 길어서 대학교에서는 이렇게 줄여서 부른다 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마지막 방법 베이스 정리 그리고 분모에 있는 요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전체 확률 법칙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거를 필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벌써 썼는지 모르겠는데 좀 이렇게 쓰시나? 베이지 정리 복습할 겸 쓰세요. 여러 번 쓰다 보면 지겹고 익숙해져요. 구구단수 그렇게 되는 걸 목표로 해야 돼. 아직 안 지겹다 그러면 좀 해야 돼. 다시 익숙해지면 지가 뭐 배려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쓱싹 풀어버릴 수 있어. 레오센 정리 하나는 되는 확률은 조금 더 자, 이렇게 되는데 처음 시기 마지막까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베이지 정리고요. 분모 부분이 이렇게 바뀌는 게 전체 확률 법칙이에요. 요거만 요것만 한번 써볼까요? 여기서 원하는 게 뭔지. 자, 이 문제에서는 저 P, X가 2000 이상 또는 2000 미만 저 부분만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 결국은 조건번호 문제예요. 이게 왜 이렇게 풀었니? 좀 달라? 끝까지 끝까지 못했네. 아, 끝까지 못했어? 또 이거 푼 사람? 쌤이 이렇게 했네? 똑같이, 완전 똑같이 했어요. 왜? 계산은 이거 곱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분의 이거 이렇게 했어요? 그치? 네. 이거 뭐지? 현우진이가 뉴런인지 시발점인지 해서 표 그려가지고 이렇게 계산했다면 뭐 애들이 막 나한테 쌤 현우진 이렇게 한 표라고 진원인가 누가 알려줬는데 표 모양을 보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 쓰고 이거 쓰고 쓴 다음에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해서 목표로 쓴다고 하더라고. 네, 그냥 표가 좋은 표로 하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이거 이렇게 여러 번 써보다 보면은 표 안 그리면 바로 이거 계산해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 더하고 2 더하고 1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한다. 네, 그 내용이고요. 그게 좋으면 그걸 하시고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되고 그런 대로 하세요. 근데 일단 그 표를 쓰는 건 좋은데 이런 원리에 의하여 그 표로 풀 수 있다는 이해를 하고 그걸 써야 돼. 그래서 쓰더라도 이건 이해를 하고 썼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유형 13번. 자, 이것도 한번 시간적으로 참 풀어볼까? 그럼 3분이 좀 짧은 것 같으면 5분 줄게, 시작. 그럼 푼 사람은 네, 위에 다른 거 대신 풀고 있읍시다. 자, 이 문제는 이 유형은 뭐가 어려운 유형일지 문제 저 무슨 유형입니다. 이런 거 안 보고 한번 맞닥뜨려 보는 게 좀 좋아요. 공부하기. 그래야 실력이 더 빨리 나와. 아마도 4번. 벌써? 몇 번 나왔어? 다 맞아? 몰라? 나도 몰라. 자, 푼 사람은 숙제 줄이고 있으세요. 아직 풀고 있는 친구는 내가 힌트 조금씩 줄게.
시계 맞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지 그렇게 씁니다. 와 6, 3 떨어지는 점표는 0.028이면 좋지. 뭐에 대한 점을 줘주는 건가? 이 표는 항상 몇 시그마 인지를 주고 그럼 0.028을 봐보면 평균부터를 봐야 되니까 얘를 주죠. 바꿔주고 주죠. 안쪽 넓이를 바꿨어요. 안쪽 넓이가 몇일까? 여기서 3, 4에서 1까지는 몇이야? 넓이 몇일까? 어디지? 거기 있지. 와, 몇 시그마 떨어진 지점이 없고 2시그마. 거기 몇 차이인데? 6이 2시그마야? 거기 1시그마 몇이네? 3, 그치? 얼른 끝났을 때 그럼 뭐가 생겼을까? 3 떨어질 때 말고 1시그마 떨어졌어. 1시그마 오른쪽이 있어. 평균부터 1시그마로 오른쪽에서 얘를 빼는 거 이렇게 나와서 1시그마 떨어질 때 몇이야? 그치? 그러면 저쪽부터 몇이야? 진짜 예쁜 없겠네 여기. 이러고 있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는 평균부터 몇 시그마 떨어졌냐라서 의미하는 걸 이해하고 있으면 좀 문제 해결하거든. 자, 다음 같이 볼까요? 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암산 컷이 가능한 이유는요. 완전 정형화된 것만 물어봐서 고민할 게 별로 없어요. 자, 봅시다. 평균 997 줬죠? 그러면 997이 가운데야. 991이 왼쪽이잖아요. 991 왼쪽이 0.028이면 항상 우리가 이 표는 평균부터 몇 시그마까지의 넓이를 준 거니까 0.028, 6의 넓이를 봐요. 여기 0.4772인 거죠? 여기 2시그마 떨어진 지점이구나. 근데 6 차이 난대요. 무게가 g이죠. 6g이 2시그마예요. 1시그마가 3g이구나. 난 1000 이상 하면 평균이 97이니까 평균부터 오른쪽으로 1시그마 떨어졌을 때는 요쪽으로 볼 거야. 얘를 0쪽에서 빼면 되잖아요. 여기가 0.3414 그러니까 0.1587 계산하면 나오는 거죠. 다음. 자, 이거는 그냥 정규분포 문제죠. 좀 어려울 게 없고요. 아까 게 어려웠던 거는 전체항의 법칙, 그건 이제 베이스 정리, 내용이라서 이제 어려웠던 거고 정규분포만 나오면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요. 자, 그 다음 터프가 2개 있는데 너네 푸는 거 보니까 좀 치네. 시간을 주고 풀려봐도 되겠네. 3분 줄게요. 시작. 좀 헷갈린다? 그럼 차근차근 쓰면서 해보고요. 좀 쉬운데? 그러면 암산 컷 시도해보고 모르겠으면 쓰래요. 아마도 1번 풀어본 사람은 맞는지 확인해보세요. 나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1분 47초 남았어요. 자, 푼 사람은 숙제 줄이고 있으세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시간이 좀 빠듯해질 수도 있는데 푼 사람 손? 오, 다 풀었어? 1번 맞나요? 아닌가요? 몇 번이야? 1번 맞아. 아니야? 몇 1번 나왔어? 1번 나온 사람. 네. 자, 나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이게 지금 조심해야 되는 게 확률 변수가 두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A 타이어의 수명 X, B 타이어의 수명 Y이라고 하고 원래 계산을 해서 Z로 통일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냥 몇 시그마 떨어지는지를 보면은 A 타이어 수명이 43,000 이상일 확률이란 건 43,000이 뭐지? 하고 봤더니 A는 평균이 4만이잖아요. 표준 편차가 2,000이잖아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3,000km 차이 난다? 1.5시그마 차이 난다 이거야. 그럼 그래프를 곡선을 정규 곡선을 생각을 했을 때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1.5시그마. 근데 뭐 얘랑 그러니까 이쪽인 거야. 얘랑 뭐가 똑같냐 그랬냐면 A km 이하 B에서 얘도 1.5시그마 떨어져야 넓이가 똑같겠죠. 얘도 1.5시그마 떨어진 거야. 그래서 B 타이어가 평균이 45,000이죠. 표준 편차 4,000이니까 1.5시그마 6,000이야. 그래서 6,000 빼서 39,000 이렇게 나는 계산을 했고요. 아마 다들 그렇게 계산하지 않았을까? 혹시 좀 다르게 푼 사람 있나요? 없죠? 논수령이었다면 X 땡땡 A 타이어의 수명하고 X 물결, Y 땡땡 B 타이어의 수명 Y 물결 한 다음 물결도 쓰면 안 되나? 아무튼 그런 다음 이제 C로 직접 작성해서 둘 다 표준화를 해야 돼요. Z로 바꿔서 통일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똑같이 나오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분 줄게요. 1301 시작. 좀 익숙해질 때까지 좀 헷갈리고 복잡해도 괜찮으니까 차근차근 한번 읽고 이해해보세요. 푼 사람은 숙제 줄이고 있어요. 초
같이 한번 볼까요? 푼 사람 손? 오, 또 다 풀었어. 전화님은 안 풀어봤는데 설명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해석했는지. 호진아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네. 표를 그렸어? 그래프 그렸어? 정규분포 그래프, 정규분포 곡선? 그래서? 평균부터 A는 10 플러스니까 시그마 원으로 나눠서 시그마로 나도 시그마 1분의 10 시그마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걔는 15 떨어져 시그마 2분의 15 각자 비교해서 네. 이 그렇게 바로 계산을 해도 몇 시그마 떨어진지를 바로 계산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Z로 표준화해서 둘 비교를 하면 구할 수가 있겠죠. 혹시 표준화 해본 사람 아무 없어? 표준화도 해? 이 논술형에서 표준화해야 돼. 몇 시그마 떨어졌냐 이건 교과서 내용은 아니니까요. 네, 표준화해서 야 표준화하는 걸 보여줄게. 그래요. 이거 할만하니 몇 시그마 떨어졌는지 잘 못해서 계속 해줘야 됩니다. 봅시다. 기호로 나타내면 P 하고요. 내가 A의 길이 X, B의 길이 Y라고 정의를 할게요. 왜냐면 X가 M을 10 Y가 M을 10 이렇게 되고요. 얘를 이제 바꿔주면은 Z로 바꾸는 거죠. 그럼 얘는 시그마 1분의 10 Z 얘는 이제 평균이 Y의 평균인 M플 25를 빼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고요. 시그마 2분의 40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거를 이제 Z로 통일시키면 장점이 뭐냐, 하나의 정규분포 곡선에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 자, 얘는 이제 이 친구는 시그마 1의 10만큼 오른쪽으로 갔을 때니까요. 얘 지금 얘 오른쪽 윤활비 이 지점 왼쪽 이거 음수니까 평균은 왼쪽. 그러니까 대칭이어야겠죠? 여기를 말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시그마 2분의 마이너스 15 이게 시그마 1분의 1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0 Z축이니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부가반대다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시그마 2분의 15랑 시그마 1분의 10이 부호반대다 이렇게 그래프를 만들어주고 여기 3, 여기 2 시그마 1분의 2니까요. 자리 바꿔주면 되겠죠. 따라서 시그마 1분의 시그마 2는 2분의 3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또 논술형이면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뭐 이런 기호 때문에 이런 것들은 안 써도 괜찮긴 한데 왜냐면 학교 논술형에는 식만 띡띡띡 해도 그냥 맞춰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과정을 내가 표준화해서 두의 확률이 같다라는 이 조건을 표준화해서 Z로 통일시켰다라는 걸 서술을 해줘야 돼요. 그럼 그게 이제 그래프에 한번 보여주는 거야. 이게 같으려면 대칭이어야 된다, 평균 기준. 그리고 그걸 식으로 그래프 보여주고 식으로 바꿨다 이렇게도 말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논술형 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안 해도 되겠지만 이 정도 중 이제 이 정도 느낌으로 가면 돼요. 다들 몇 시그마 떨어졌느냐로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잘고요. 자, 그 다음 유형 터프가 두 개가 있는데 좀 비슷해 보이면 하나만 할게. 두 배다. 저거다. 얘는 확률을 알려줬고 얘는 다른데요. 다른 느낌이. 이거는 너네가 몇 시그마 떨어졌냐로 쓱싹 할 수 있는 거라 니네가 하시고요. 아래 게 이제 오히려 평균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태로 한 걸 방금도 했잖아. 자, 이거 13053분 줄게요. 시작.
5번인가? 헷갈리네. 너네가 방금 했던 그거 하면 그대로 나와요. 그게 차이야. 차근차근 풀어보고 헷갈리면은 식으로 나타내보고 그래프도 그려보고 해서 판단을 하시고요. 푼 사람은 숙제 줄이고 있으세요. 푼 사람 손. 오. 5번 맞나요? 5번 나왔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으로 나는 생각을 했냐면은 이게 직접 다 계산해도 나오거든. 근데 이 문제 출제 이건 그건 아닌 것 같고 얘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A가 평균이 M이었잖아요. 80점 이상인 학생 M 80점을 한 이쯤으로 둘 때는 이제 M 플러스 3 이렇게 시각화해서 한번 보여줄게. 이번에 출제 이런 건지. 이쯤을 80점이라고 해볼게. 이쯤 80점이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첫 번째 색깔을 보면 이렇게다. A일 때의 정규 곡선을 내가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고요. B일 때, B 맞죠? B일 때의 점수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내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빨간색 때, 분홍색일 때 A가 80점 이상이니까 그 확률 여기 말하는 거예요. 여기 확률이 문제에서 0.09다라고 준 거예요. 이거는 당연히 그러면 요만큼을 주고 싶었던 거겠지. 요만큼을 준 게 0.41이라고 준 거고, 그래서 저기 이제 0.41 보면 있네. 0.41 여기 있죠? 이렇게. 그게 이만큼이 1.34 시그마다. 근데 시그마가 몇인지 몰라. 근데 진짜 시그마라고 했어. 그럼 1.34 시그마면 쓰면 돼요. 정확히 원래는 1.34 시그마 x 이렇게 쓰는 게 좋은 표현이긴 해.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일 때, B일 때를 보잖아요. N뿔 3이면은 여기 점수 차이가 좀 3점 덜 나죠. 근데 얘는 여기 80점 이상이니까 요만큼, 여기를 말하는 거야. 요만큼이 0.15다? 얘도 마찬가지 여기. 평균부터 이걸 말해주고 싶었던 거야. 0.3. 그러니까 그러면 1.04 시그마 떨어졌다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1.04 시그마. 그게 시그마가 몇인가 하고 봤더니, 표시부차 몇인가 하고 봤더니 얘도 시그마야. 표시부차는 시그마가 시그마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 차이를 1.04 시그마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얘가 말해주고 싶은 게 뭐였냐면 1.34, 1.04 이만큼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요만큼이 0.3 시그마 이렇게 된 거야. 0.3 시그마인데 몇 점 차이? 3점 차이. 그러면 0.3이 3이야. 15배야. 그러면 3 시그마가 30? 해서 되고 아니면
그럼 뭐 시그마가 10점이다.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걸 바로 계산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던 거고요. 자, 그래서 시그마가 12니까 끝났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서 m만 곱하면 끝나면 돼. m은 여기 시그마 더하라고 했으니까 m은 80에서 왼쪽을 1.3 시그마니까요. 13.4 빼면 돼요. 80에 13.4 빼고 10 더하니까 80에 3.4 뺀 거랑 5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래서 몇 시그마 떨어졌냐? 이거 표준화하면은 예, 1.504 Z가 뭐 1.34 떨어지죠? 이라는 거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 출제 의도 자체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걸 이용하는 거고요. 자,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두 개 유형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잠깐 쉬세요. 지우야, 몇 시간 떨어졌는지 보는 거 할 수 있겠어? 막상 하니까 막 할만하지? 아까 조금 좀 올렸지? 되게 좋으니까